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중 지출을 수억 달러 늘린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튜류 켄 모리츠국 AP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 예산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중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증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지난 주말 의회에 중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카브리해와 중앙아메리카의 노후화되고 노후화된 해저 통신 케이블을 교체하는 데 1억 7,58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AP통신은 월요일에 통지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행정부는 미주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항구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통신 부분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력을 과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서방구,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중국을 겨냥한 프로그램에 약 5억 달러를 더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약어를 사용하여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기술, 외교적 지렛대를 늘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러 유출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다른 지역과 협력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애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질서를 지키고 인류의 공동 미래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중국을 막기 위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의회에 설명된 이 프로그램은 캐리비안 및 중앙아메리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중국 공산당 통제 대응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과 가자 및 레바논의 평화 노력을 추구하면서도 서방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올해 초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 이후 몇 달 동안 쿠바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으며 니카라구아 정부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다른 반중 노력은 사이버 및 주요 광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활 계획 중에는 아르헨티나와 벨리즈의 보안운영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전역의 중요한 인프라와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에콰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를 중국의 항만운영 침투 시도와 해상오염 및 중요 광물 채굴을 불법적으로 악용하려는 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제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많은 행정부의 목표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에도 미국 지도자가 동맹으로서 육성하고자 했던 시진핑 주석과의 분노와 고양 사이에서 진동해 왔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역량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 위철한 취임사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선포, 재임 중 선관위는 전산 조작. 황지 뉴데일리 7월 28일 근거 없는 음모론 공정성 위협 강조, 자정 노력은 한 문장, 음모론 대응 매몰 정황.
선관위 통계 조작으로 합수본 압세까지, 신동욱 실체 없는 음모론과 전쟁 매몰, 선거 전산 통계 조작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취임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각종 부실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조직 혁신과 자정 노력이 아닌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위 직무대행의 선관위가 외부 비판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내부 관리 체계와 기강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런 사진인데 인상을 쓰고서 듣고 있네요. 염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위씨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옛날 젊었을 때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귀화한 중국인 성씨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선관 뭐 물론 한국 국적을 땄으니까 한국인이겠죠. 저만 중국 출신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화웨이, 키미, CXMT, DUV까지 거세진 중국 IT 굴기 패권 경쟁 화마에 한국 휘말리나. 김진희 뉴데일리 7월 28일 CXMT 상장 DUV 자체 개발 소식이 따라 미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자립 성공할까? 아직 기술력은 멀었다면서도 흔들리는 투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발전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화웨이의 자체 AI 반도체 칩 생태계 도모, 문샷 AI의 초고대 AI 모델 키미 K3 출시, 메모리 업체 CXMT의 상장 흥행, 여기에 중국 기업의 심자외선 노광장비 생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적이 아닌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ASML 흔든 중국 공급망 국산화의 전조.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심지형 DUV 노광장비 생산에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SMIC, 화홍반도체, CXMT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정보기술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 보도에 따르면 초기 생산량은 올해 수대 수준에 불과하며 장비 성능과 신뢰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수준인 ASML의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는 여전히 상당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은 장비, 소재, 설계, 생산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다. 화웨이, 키미, CXMT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도에 따르면 이는 딩쉐샹 부총리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 성격으로 미국 기술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IT 굴기를 어떤 방법으로 꿇게 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는 일어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난징 영업 양도 7월 28일 공시된 내용입니다. 아토 디스플레이 LCD 모듈 사업 부분 양도. 양수법인은 톰런 토탈 솔루션 난징 회사입니다. 양도 금액은 1,041억 원. 재가격을 받고 넘기는 것인지 자체 생산 중인 오토 디스플레이 LCD 모듈 사업을 양도 후 외주화함으로써 전사 운영 효율성 제고. 양도가액은 2024년 12월 30일 기준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매수인이 입찰한 금액이며
양도 예정일자에 기타 자산부채에 대한 추가 정산이 진행될 예정으로 최종 양도가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금액은 CNY 4억 9,150만 앵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적용 환율은 2026년 2월 9일 최초 고시회차의 매매기준 환율 1위안화는 211.82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업 양도를 한답니다. 고려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코스콤 7월 28일 영풍 고려연 이사진 형사 고소 법적 분쟁 가속 헤럴드 경제에 대해서 풍문 또는 보도 발생일이 2024년 10월 2일이었는데 1년 반 이상 지나가지고 해명 공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영풍 고려연 이사진 형사고소 법적 분쟁 가속 기사 관련 2024년 10월 2일에 제출한 해명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로부터 피고소인 아마 그 최윤범 회장이겠죠. 왜 이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추가적인 경과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소를 접수를 했는데 고소가 그 불법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도 검찰에서 이거 뭐 수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거겠죠. 천당에서 지역으로 이 대통령 뒤흔드는 코스피 김성곤 2대1리 7월 28일 취임 이후 코스피 불장의 갓제명 연임응원 찬사 릴레이 6.3 지선 승리 지지율 상승 견인 코스피 연일 급락세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목하면서 6천선 수위 위태 부동산 민심 악화에 코스피 폭락까지 정치적 위기 심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투자자들이라면서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 건너 불경곡 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폭락작은 또총 코스피 전업종 올킬 전쟁금 충격 몰아쳤다라고 김유진 헤럴드 경제에서 7월 28일 주식은 폭락, 은행 이자만 오르네. 주담대 평균금리 2년 7개월 만에 최고. 김별이 헤럴드 경제에서 7월 28일 주담대 금리 연 4.36%, 전월비 0.04포인트 상승. 고정형 비중 37.7%로 12년 4개월 만에 최소.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은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2023년 11월 며칠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오르는 게 아니긴 하다는 거죠. 미 국채 10년물 4.71%, 트럼프 2기 최고, 주담대는 6.58%. 박영환 뉴시스에서 7월 27일, 2월 말 3.97%에서 7월 23일 4.71%로 이란전 뒤 약 0.7포인트 프로포인트 상승. 유가, AI 투자 각국 재정지출 우려가 장기금리 함께 밀어. 영국 10년물 5%, 일본 10년물 2.8%, 세계 국채도 동반 약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4.7%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 자료로도 23일 4.71%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2025년 1월 당시의 4.6%보다 높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업 채권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미국 장기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금리를 미국인이 비용 부담을 낮춘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가늠자로 제시했다.
이 사진 자체는 미국 250주년 기념일을 해서 250달러짜리 트럼프 얼굴이 들어간 화폐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기념품으로 나오는 거겠죠. 사서 두면은 고화폐로 나중에 돈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쟁이 시작된 뒤 0.9% 올라 5%를 넘어섰다. 앤디 버넘 신임 총리의 재정계획을 둘러싼 우려도 겹쳤다.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한 2.8%로 기록했다. 비교를 하려면 10년물로 같이 비교를 해주지, 장기 국채금리는 단기 국채보다는 아마 더 원래 높을 건데,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본 30년 국채금리가 2.8%는 일본 금리는 아직도 엄청 낮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국에서도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군사 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리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사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미 재무부가 집계한 연방정부 총부채는 23일 39조 6,800억 달러로 10년 전에 2배를 넘어섰다. 수브라다 라자파 소시에테 제너럴 금리 전략가는 각국 채권 금리가 같은 이유로 오르고 있다며 국내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AI 인프라 경쟁도 기업 차입금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시설을 짓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거액을 조달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오른 원인을 이란 전쟁 하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진 데다 AI 인프라 건설이 경제 성장과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각국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금리를 밀어 올렸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대응하지 않으면 물가 우려가 장기화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힐 전략가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돈 지 5년 반 만에 다가가고 있다며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저께 일본 재정에 대해서도 이 갈등 대립도를 표현해 봐 있는데요. 이게 각국의 공통된 상황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대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 운영이 갈등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 BD 성장 정책을 펴기 위하여는 반드시 확대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AI 인프라 경쟁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정부 부채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만들 때는 이자 갚아 나가는 것도 있고 원금 갚아 나가는 것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국민 복지에 대한 지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또 CD는 재정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정 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대 재정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 등 유가 상승 및 국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 오른쪽의 갈등 대립도는 기업은 요 B, C를 적는데 아예 고정적인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수익 창출을 하면서도 한쪽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Q1 질문. 정부가 성장과 재정 규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기업이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같은 것이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민간 기업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으면은 경영권을 뺏기지만은 정부는 뺏기지를 않죠. 미국이 뭐 50%가 넘었다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럽니다만은 나라를 뺏길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기 부족 시달리는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미국의 구원투수 포드 36년 만에 방산 귀환. 이금평 중앙일보 7월 28일. 이란 전쟁에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의 구원 요청에 자동차 업체 포드가 36년 만에 방산 분야에 복귀했다. 제너럴 모터스 역시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방산업계가 전장의 무기 소모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자동차 업계의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군수 공급망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구상이다. 앞서간 GM 쫓는 포드 픽업트럭 군납 경쟁.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포드는 미 육군의 중량형 보병 분대 차량 ISV-H 시제차 제작업체로 선정됐다. 미 육군은 포드와 GM 디펜스, 유타주 오프로드 차량업체 BC 커스텀스 등 3개 업체가 시제차를 3대씩 제작한다고 밝혔다. 39일간 토마호크 1000발 재고 회복은 2030년. 미 국방부가 자국 자동차 업계와 협력을 확대하는 건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미 군수물자 제거와 무관치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2월 개전 후 약 40일간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000발 넘게 쐈다고 추산했다. 전쟁 전 보유량 약 3100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구매량은 86발이었다. 미 자동차업계 대량 생산만 방산이식 본격화.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국방물자생산법 DPA 708조에 따라 군과 민간기업이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무기 부족에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차 대전을 보면은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의 전 산업체는 전체 군수 산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지금 토마호크 1000발을 했는데 회복이 2030년이다. 그게 아니고 만들자고 맘만 먹는다면은 금방 보충을 하죠. 그런 쪽의 측면은 왜 취재를 안 하고 미국이 무기 부족에 시달린다, 왜 이렇게 이 미국을 삐딱하게 보는 쪽으로만 제목들을 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달린다 이런 거보다도 재고 보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방산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써주면 안 되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이 중요한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네타냐후 젤렌스키 초청. 스티브 홀랜드 로이터에서 7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이란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두 지도자와의 관계는 현저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면서 젤렌스키와의 관계는 따뜻해졌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분쟁의 광범위한 해결을 향한 진전이 없다는 백악관의 불만과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와 그의 팀과의 만남에서 반탄도주의적 방어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확대는 모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갈등 모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재선을 위한 트럼프의 지원 요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 무장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때때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레바논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억제해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냉담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은 전통적으로 두 지도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타냐후가 여론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트럼프가 중재한 일련의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한 얘기는 젤렌스키는 기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짧은 비공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하려면 트럼프와 그의 팀이 괜찮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긴급히 필요한 방공력을 요구하고 미국과의 드론 거래를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정상 또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요격기 생산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타냐후와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두 사람 관계 변화에 따라 워싱턴에 도착합니다는 소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타겟 정해졌다. 이란 끝낸 미국 이제 북한으로 향한다. 이청근 TV 7월 23일 녹화분입니다. 이란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조선. 미국 이란 폭격의 충격 소문. 곧 테헤란 정권이 무너진다. 반년 만에 10년 걸릴 일을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된 일을 해내고 있다. 앤드레스 워가 아니다. 세계가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다. 트럼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반으로 진입한 가운데 북한 문제가 계속 국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4월 15일 미국의 국방관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강조. 2026년도 미국 국방전략에서도 북핵 위협 강조. 미 국방차관보 북한 ICBM 미국 본토 타격할 능력 있다. Most Urgent Challenge라고 데일리 레포트 거를 또 인용해가지고 북한의 노스코리안 핵 무기가 이슈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포린 어페어즈 이란 관련 논문 4편과 더불어 북한 관련 논문이 3편 게재된 포린 어페어즈의 2026년 5월 및 6월호 3편 모두 북한에 고조되는 위협을 경고하는 논문들이다. 6월 20일 US 홈랜드 세큐리티에서 북한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며 트럼프는 나아가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축출하고 그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럴 수 있나요? 트럼프 denounced communism in speech. 북한은 지구 마지막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조선노동당 국가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선전포고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기념관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성전 홀리워가 시작되었다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로 읽힙니다. 아직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언제부터든 큰 변화가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선 개정헌법에 공산주의 용어를 빼라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식 명칭이 저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뒤에 들어가네요. 어쨌든 걔들이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호칭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약칭해서 조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겁니다. 조선인민의利益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여부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타일러가 말하지 못한 피터 틸의 미국 스피카 스튜디오.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이지만 백악관의 판단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팔을 통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팔란티어를 통해 전쟁과 금융, 선거, 여론, 인구까지 분석하는 피터 틸은 어떻게 미국의 전략적 dun해를 장악하게 된 것일까요? 부정선거 논란과 디지털 신분증, 스테이블 코인, 중국과의 충돌은 왜 모두 팔란티어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일러의 방송에서 빠졌던 피터 틸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백악관 뒤에서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지털 권력의 실체를 살펴봅니다. 디지털 화폐, 금융화폐, 금융통제 이런 거를 다 하는 팔란티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장 설계 능력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다. 그냥 복사에다 다 갖다 붙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출발은 2003년 미 정보국 CIA 산하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로, 미국 안보 금융 기술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즉, 미 군산 복합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두뇌와 같은 존재들이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는 현실에 맞닥뜨려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실질적인 통찰과 연결에는 실패. 그래서 미국은 통찰을 갖춘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이다.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들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독점적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민간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금융, 물류, 정치, 외교, 보건 그리고 선거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에 관여하는 미국의 두뇌 역할을 수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실전 배치, 드론 및 무기 배치를 직접 지시하는 기능까지 수행. 대전 초기에 이란 왕조가 이거 잘못된 용어 같죠? 이란 신정 정권의 지도부를 동시에 몰살할 수 있었던 것도 인공지능 기반 위치 예측 시스템 덕분. 팔란티어는 금융 시뮬레이터로도 작동. 미국의 국채 변동, 달러 흐름, 원자재 가격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시점, 비트코인의 국가자산화 가능성 등 위기와 기회를 분리해내는 알고리즘 기반의 판단 시스템을 가동, 미국을 누구도 쉽게 견제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핵심 기업, 동시에 국제금융 세력의 자산을 지키고 더욱 크게 불릴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해 현재 적극적으로 실행. 정통 금융 세력인 영프 파벌,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신흥 미 스위스 아드리안 드 로스차일드 금융의 갈등 구도로 재편. 미래는 인공지능과 정보 권력이 주도하는 체제로 빠르게 재편. 첫째, 전 세계 인구를 자신들의 디지털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 둘째, 기존의 화폐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 질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들의 글로벌 디지털 통합 구조와 충돌하는, 요거 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으로 결론을 내리면 백악관은 행동을 할 뿐이다. 정치인은 자본을 따라 움직이고 기술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변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하네요. 피터 틸 역시 바지 사장일 것. 누구에 대한 바지 사장이냐?
로스차일드의 바지 사장 아니냐. 그리고 설명주에는 트럼프는 미 스위스 금융편에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네요. 이런 것은 이제 음모론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틴이 지혜롭네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AI에 올린 오늘의 명언, 이 분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쿠마르스 아피사벳 테크라더 7월 26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초강대국들은 경쟁 우위와 미래 세계 무대에서의 지배력을 위해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힘의 균형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과 관련된 이점과 위협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I와 자율무기는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국제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AI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AI가 상업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역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오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또한 인간이 AI 도구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AI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의 개념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현대 전쟁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거의 10년에 걸친 국제분쟁과 그 이후의 전투에서 AI와 자율무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국 자국의 AI 전략을 정의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속적인 국제무역과 상업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된 뉴스들도 뭐 그런 거하고 같겠죠. 그런 것들을 푸틴은 다 알고 있다. AI 분야의 리더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네요. 실질적인 실력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마모토현 최대 진도 7의 강진 구마모토현 우조시 히카와초.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0km,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는 7.1로 추정됩니다. 현재 쓰나미 주의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곳은 구마모토현의 우시로 시와 히카와 정입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지역마다 진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의 그 도시 안에서 지하 10km에서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쓰나미 주의보 아리아케 야스시로카이 RKK 구마모토 방송 해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은 아리아케 야스시로 바다입니다. 바닷속이나 해안 부근은 위험합니다. 댓글 X에서 봤는데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일부 무너진 것 같다. 그만큼 큰 지진이었다. 해일의 위험도 있고 향후에 이어진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무사하기를 기원한다는 댓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1큐슈 구마모토현 규모 7.1 강진 쓰나미 주의보 발령. 장영석 뉴스1에서 7월 28일 진원 깊이 약 10km 규수 전역에 강한 흔들림 아리아케 야스시로해 연안 최대 1m 쓰나미 경고.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 지방에서 최대 진도 7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식 진도계에서 진도 7은 최고 단계로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흔들림을 뜻한다. 고정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넘어지고 내진성이 약한 건물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또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에선 진도 6약이 관측됐으며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와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방에서 진도 5의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관측된 것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지진에 따른 인명이나 건물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했는데 일본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피해 정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구마모토성 돌담이 여러 곳에서 무너진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 여기 그 성 올라가는 그 후문 쪽 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는 구마모토성의 이시가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대체실을 설치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28일 저녁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 물적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으로 움직인 단층 이번에도 움직였나. 도호쿠대 엔다 신지 교수는 10년 전에는 북쪽 일부만 어긋나 움직이지 않았다. 희나고 단층이 움직이면서 흔들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분석, 향후의 지진의 경계를 재촉하고 있다. 원자력 규제청에 의하면 큐슈 내의 원자력 발전이나 시코쿠 전력 이카타 원자력 발전, 에히메이현의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구마모토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폐쇄되어 운영 재개의 전망은 서 있지 않다. 또 고속도로는 큐슈도의 쿠리노 인터체인지와 우에키 IC 간 미나미 큐슈도의 하나쿠 IC, 야스시로 JC 등의 통행 금지가 되고 있다. 48,280호 정전이 되고 민가가 전파된 데도 있고 건물 화재 정보도 있다. 쏟아져 내리지고 바닥에 헝클어진 상황. 고정형 가구들이 아닌 경우엔 대부분 쓰러져 가지고 집안이 난장판이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건 밖에서 찍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새로 진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은 안 무너지는데 과거 목재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뭐 좀 이런 데는 견디질 못하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